네, 안녕하세요. 아우디의 모든 것 린드우드입니다. 오늘은 2022년식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45 TFSI 쿼트로 모델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현재 여기는 지난번에 아우디 A6 리뷰를 했었던 고산 일과 해안도로고요. 네, 여기는 고산 일과 해안도로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그 장소 그대로 리뷰를 시작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멋진 풍경이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주도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 해안도로고요. 사실 뭐 다른 해안도로도 유명한 데가 많지만 여기는 차도 많이 안 다니고 훨씬 더 조용하면서 드라이브를 만끽할 수 있고 해안선이 쭉 펼쳐져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자, 일단 아우디 A5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을 안 살펴볼 수가 없는데요. 디자인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A4 차량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만든 차량이 A5인데 쿠페 그리고 스포트백 그리고 지금처럼 까브리올레 모델이 이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까브리올레 모델이고요. 전면에서도 한번 볼까요? 일단 A4에 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스포티하게 디자인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헤드램프 디자인도 굉장히 날렵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네, 꽈트로 배지 붙어 있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안 살펴볼 수 없는 게,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아우디는 전륜에 굉장히 광폭 타이어를 사용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스포츠 모델은 더 스포티한 광폭 타이어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우디 스포트 마크가 붙여 있죠. 이거는 이제 S라인이나 RS급에 들어가는 휠 뜻이고요. 보시면은 지금 이 타이어가 브리지스톤의 포텐자 S001 서머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스포티한 성격의 타이어고요. 이 타이어의 재원을 보면 지금 전륜에 255, 35, 255mm 짜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펙만 봐도 굉장히 스포티한 모델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캘리퍼도 굉장히 큰, 네, 모노블럭이죠. 모노블럭 스타일의 굉장히 큰 캘리퍼도 들어있고, 브레이크 디스크도 굉장히 큽니다. 네. 자, 아우디 꽈트로 모델은 전륜과 후륜에 똑같이 동일한 스펙의 타이어를 하는데, 아무래도 4륜구동 특성상 전륜과 후륜에 같은 스펙을 띄워야 좀 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겠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 후륜에도 포텐자 S001 그리고 타이어 스펙도 255mm 3호 19인치, 네, 동일한 스펙의 타이어가 들어 있습니다. 자, 옆면을 잠깐 볼까요? 옆면을 잠깐 보면 BMW나 벤츠에 비해서는 좀 더 차분한 디자인이지만 같은 아우디 모델 중에는 가장 스포티하고 날렵한 디자인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자인이 이쁘고요. 후면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후면도 잠깐 살펴보면 테일램프가 또 입체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날렵한 디자인이 멋집니다. 45 TFSI 꽈트로 모델이고요. 자, 차량 탑승하기 전에 잠깐 탑 여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탑은 내린 상태에서도 탑을 열 수 있고요. 자, 2번 눌러야 됩니다.
다 열렸습니다. 자, 뚜껑 열린 모습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훨씬 더 이쁘고 깔끔합니다. 제주도 오시면 이런 오픈카 한번 타보시는 게 추억도, 좋은 추억도 남기실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렌트를 하는 게 취미생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직접 소유를 하지는 못해도 가끔씩 이렇게 빌려서 타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멋진 디자인의 차를 하루 동안 이제 타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돈 내고 타는 거지만 그래도 뭐 제주도는 렌트비가 싸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오픈한 상태에서 좀 주행을 하고 좀 이 오픈카 감성을 조금 보여드린 다음에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프트탑을 닫고 다시 주행을 시작하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의 제원을 잠깐 살펴보면 엔진 출력은 265마력 37.7 토크, 공차 중량은 1815kg 정도 되고요. 제로백이 6초 정도 됩니다. 사실 얼마 전에 리뷰했었던 아우디 A6 45 TFSI와 완전히 동일한 엔진 스펙인데요. 재밌는 거는 그 차량은 1700kg의 더 가벼운 차량이었지만 이 차량은 훨씬 더 무거운, 대략 한 50kg 정도 더 무거운 차량임에도 1.8톤이잖아요 어쨌든 제로백이 더 빠릅니다. 그 이유는 이 차량에 들어간 꽈뚜로 덕분인데요. 꽈뚜로 시스템이 사실은 지금 이 차량은 전자식 꽈뚜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본격적인 스포티한 꽈뚜로는 아니지만 전자식 꽈뚜로도 나름 후륜 쪽에 동력을 보내주는 능력이 부족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엔진 출력 265마력을 후륜으로 충분히 보내기에는 아주 뭐 나쁘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은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출력 대비 제로백이 뭐 좋아요. 6초대면은 265마력에 6초대면 나쁘진 않은데, 이제 공차 중량을 생각하면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공차 중량이 조금 더 가벼웠다면 아무래도 제로백이 더 잘 나왔겠죠. 그런데 이제 까브리올레 모델들을 컨버터블이나 까브리올레 같이 오픈되는 차량들을 보면 이제 루프가 없죠. 루프가 없기 때문에 차체 강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로 하체를 많이 보강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차량 중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소프트탑이나 하드탑을 수납해야 되는 이 기계장치가 더 들어가다 보니 공차 중량이 좀 더 늘어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사이즈가 뭐 A4, A5 사이즈잖아요. 사실 뭐 3 시리즈 사이즈인데 그런 작은 차체임에도 무게가 1800kg이나 나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이 차량의 목적이 스포티한 드라이빙보다는 이제 오픈카 감성을 느끼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사실 이 무거운 중량 자체가 크게 단점이라고는 생각되진 않습니다. 자, 엔진 출력 자체도 나쁘지 않고, 이제 변속기를 설명드릴 텐데, 변속기는 당연히 신형 에스트로닉 DL382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고, 꽈뚜로, 전자식 꽈뚜로와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식 꽈뚜로 울트라와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변속기의 형상도 일반적인 전륜 DL382와는 조금 다릅니다. 거의 유사한데 이제 센터 디퍼런셜 자리에 이제 전자식 다판 클러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변속기는 7단 DCT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그 다음에 265마력 엔진이 서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엔진 리스폰스를 보면은 얼마 전에 시승했었던 아우디 A6 45 TFSI와 차이점이 조금 느껴지는데요. 아무래도 차량 자체가 사이즈도 작고 휠 베이스도 짧고 그 다음에 좀 더 스포티한 성향의 차량이다 보니 엔진 리스폰스도 조금 더 약간 미세하게나마 더 빠르게 그리고 스포티한 감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세팅한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모드를 다이나믹으로 바꾸고요. 간단하게 지금 가속을 해보면 기존의 A6 때는 거의 한 3000rpm 이상에서 악셀 리스폰스가 왔다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500대부터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 리스폰스가 빠른데 사실 엔진 세팅이 많이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엔진의 세팅이 많이 다르다기보다는 이 차량 자체가 휠 베이스가 짧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서스펜션이 단단합니다. 아무래도 A6는 굉장히 컴포트한 세팅을 한 반면에 이 차량은 스포티한 성격의 차량이다 보니까 서스펜션을 좀 단단하게 세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피칭 자체도 좀 적게 발생하고 하중 이동도, 가속 시의 하중 이동도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스포티한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차량이 피칭이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차량의 스포티한 감각이 또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따가 서스펜션 설명을 드리겠지만 확실히 좀 더 스포티한 감각을 살렸다. 특히 악셀 리스폰스가 더 빠르게 반응이 온다 라는 걸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네 재밌어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가 기본적으로 달려 있어서 이제 재밌게 좀 더 타실 수가 있고, 변속기 다음에 이제 스티어링 휠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A6와 같은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디가 전 세대 모델 B8 A4라든지 아니면은 A5 그 다음에 C7 A6 때는 조금 스티어링 휠이 약간은 조금 덜 고급지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신형에 와서는 스티어링 휠의 감각이 개인적으로는 독삼사 중에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벤츠가 원래는 제일 좋았거든요. 스티어링 휠의 그 돌리는 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A6 리뷰할 때 설명드렸던 피제 스피너 느낌. 근데 이제 신형에 와서는, 지금 현 세대에 와서는 이 아우디의 스티어링 휠의 이 돌리는 질감이 굉장히 좋아졌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이 아우디는 사실 회도성이 좋지는 않아요. 일단은 이 전륜 서스펜션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프레젠테이션을 해드리겠지만, 전륜 서스펜션의 특징이 노면을 최대한 다양한 상황에서 컨택 패치를 평균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세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 조작을 했을 때, 일단은 이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BMW는 이 캐스터 각이 7도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4도입니다. 4도고 캐스터 각이 덜 누운 만큼 이 스티어링 휠 조향을 했을 때 그만큼 전륜이 눕는 각도가 좀 덜하고요. A5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이 조향을 하면 타이어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캠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수평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노면 대응 능력은 이 차량이 좋습니다. 하지만 코너를 이렇게 조향을 했을 때 차가 움직이는 그 빠릿빠릿한 느낌, 코너를 파고드는 느낌은 솔직히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량 아우디의 특성이라고 봐야 돼요. 이 차량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아우디의 브랜드의 색깔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우디의 색깔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노면에 대한 대응력, BMW 같은 경우에는 뭐 서킷이나 산길 와인딩에서 굉장히 빠릿빠릿한, 그리고 코너를 파고드는 듯한 그런 감각을 보여주기에 좋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에 비해서 아우디는 회도성은 조금 무디지만 그래도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아니면 노면 상태가 지금처럼 굉장히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길이거든요. 이런 안 좋은 길에서도 굉장히 접지력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준다 라는 특성을 가진 서스펜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노면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접지력을 굉장히 계속 느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접지가 잘 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노면이 좋든 안 좋든 그 편차가 심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감각은 그렇게 설명이 됐고, 이제 브레이크를 설명을 드릴 텐데, 브레이크는 지금 아우디 폭스바겐은 제가 브레이크는 항상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차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용량 캘리퍼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 디스크 사이즈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브레이킹을 하면 굉장히 잘 듣습니다. 지금 이제 잠깐 가속을 잠깐 하고 브레이킹을 해볼게요. 굉장히 잘 들어요. 대략 한 50% 밟았는데 브레이킹 감각이 굉장히 리니어하면서 끝까지 밟았을 때는 제대로 브레이크 성능을 최대한 발휘해주는 아주 좋은 브레이킹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 중에서 브레이크에 대해서 실망을 시킨 적은 없었어요. 브레이크 성능만큼은 정말 보장이 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아우디의 그 색깔이 느껴져요. 주행을 하다 보면 아우디의 색깔이 느껴지고, 도로 대응 상황을 굉장히, 도로 노면의 대응 상황을 굉장히 평균적으로 잘 유지를 해준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스펜션을 설명드릴 텐데,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소프트해요. 아까는 단단하다고 말씀드렸지만 A6 대비 확실히 단단하고요. A6 대비해서는 확실히 단단한데 생각만큼 스포티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서스펜션은 부드럽다. 심지어 이 차량 타이어가 편평비가 35거든요. 편평비 35에 19인치 타이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의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준다면 일상에서 이 차량을 데일리카로 사용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릴 서스펜션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카로 쓰기에도 충분히 충분히 편안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A6는 좀 바운싱이 있는 편이었거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바운싱이 굉장히 억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면에 딱 붙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에 B8A4나 아니면은 C7 A6의 그 승차감을 원하셨던 분이라면 지금 이 모델 A5 모델의 승차감이 정말 딱 적당히 그 느낌과 굉장히 유사하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랫폼 얘기를 잠깐 설명드리는데, 이 차량은 이제 MLB 에보 플랫폼이고요. MLB 플랫폼이 2008년에 처음 나왔죠. 2008년에 처음 나와서 한동안 이제 계속 MLB 플랫폼으로 A4, A5, A6, A7 뭐 A까지 계속 만들어내다가 이제 2016년에 와서 MLB 에보로 진화를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된 MLB 에보 플랫폼으로 만든 차량이 지금 이 차량이고요. MLB 에보는 현재 람보르기니 우르스, 그리고 벤틀리 벤테이가 포르쉐 마칸, 카이엔 같은 차량에도 역시나 똑같은 플랫폼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공유를 한다는 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죠.
어쨌든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탄다면은 이 차량이 얼마나 이제 잘 세팅이 되었는가를 좀 더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출력이 굉장히 넉넉해요. 출력이 넉넉하고 265마력의 37.7 토크는 출력이 굉장히 넉넉하거든요. 이 차량을 타면서 출력이나 뭐 변속 느낌이 안 좋다 이런 거는 전혀 느낄 수가 없고요. 외관 디자인도 이쁘고, 그 다음에 오픈카라는 점이 가장 장점이 되겠어요. 뭐 딱히 그거 말고는 뭐 데일리로 타기 편한 오픈카다. 네, 뒷좌석은 사실 등받이가 너무 서 있어서 뒷좌석에 사람 태우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을 설명드릴 텐데, 일단 단점을 설명드리면 지금 잡소리가 굉장히 주행하면서 찌걱찌걱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소음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이 차량을 타시기가 힘들다는 거, 그리고 뭐 당연히 오픈을 하면 탑을 열면은 상관없어요. 탑을 열면 상관없는데 굉장히 잡소리가 좀 들린다는 점, 그 외에 단점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아우디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 차량을 유독 좋아하는 이유가, 단점 하나 더 있네요. 기왕이면 이 차량에 기계식 꽈뚜로를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지금 현재 2023년 기준으로 변속기가 7단 DCT면은 무조건 전자식 꽈뚜로를 매칭시키고, ZF 8단이면 무조건 기계식 꽈뚜로를 매칭시켜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기계식 꽈뚜로의 감성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차량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아우디의 정책상의 단점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2년식 아우디 A5 까브리올레 45 TFSI 꽈트로 모델 리뷰였고요. 리뷰 1부입니다. 2부가 남았습니다. 일단 1부의 총평을 한번 내려보면, 이 차량 엔진 출력 265마력의 37.7 토크, 그리고 공차 중량 1800kg에 제로백 6초. 충분히 이 까브리올레 모델 중에는 200마력대 동급 까브리올레 모델, 뭐 컨버터블 모델이 이제 뭐 BMW의 4시리즈 컨버터블, 그리고 C클래스 컨버터블이 있겠죠. 벤츠 C클래스 컨버터블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마력대 모델은 이 차량이 아마 유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C200 까브리올레는 출력이 조금 낮고, 그 다음에 BMW 4시리즈도 420i 컨버터블인 걸로 알고 있는데, 420i인 경우도 출력이 얘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200마력대의 이 오픈카를 원하신다면 이 차량이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우디 차량이 디자인이 조금 심심하다고 하지만, 이 A5의 디자인만큼은 정말 세련되고 정말 스포티한 느낌이 든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에 마음이 드신다면 이 차량이 또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테리어 마음에 듭니다. 특히 이 다이얼, 저는 다이얼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이얼이 소리가 좋아요. 보세요. 이 다이얼 누르는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이 버튼식을 저는 선호하는 편인데, 물리 버튼이 있는 게 사실 조작하기도 편해요. 그리고 이 배치의 레이아웃 자체가 조금 올드하다곤 하지만, 저는 그 올드함이 이 디자인에서 올드한 게 오는 게 아니고 이 블랙 하이그로시 때문에 이 올드함이 오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블랙 하이그로시가 너무 대놓고 있어서 조금 그런데, 차라리 이 페이스리프트 전 버전에는 여기에 우드 트림을 넣어줬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이 리얼 우드나 아니면은 카본 스타일로 좀 이 매칭을 좀 시켰다면은 어땠을까 하는 이 바람이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전에는 우드 트림을 넣어줬는데 왜 지금은 무조건 블랙 하이그로시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S 모델은 카본이 나오더라고요. S나 RS는 카본이 나오는데, 이 하위 트림도 그런 걸 좀 넣을 수 있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너무 블랙이라서 조금 아쉽고,
차라리 이 스티어링 휠이나 아니면은 시트의 컬러가 좀 다르다면은 좀 더 세련된 느낌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전반적으로 디자인이나 아니면 외관 디자인, 실내 디자인, 뭐 개인 취향이겠지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특히 마음에 든 건 소프트탑 중에서 200마력대의 성능을, 적당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운전 재미도 느낄 수 있으면서 이제 오픈카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2022년식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450 TFSI 꽈트로 모델 리뷰였고요. 1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주도에서 마라도를 가시려면 여기 항구에 오셔서 배를 타고 가시는 곳이고요. 네, 오픈카가 제주도에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리뷰를 하는 내내 너무 즐겁게 주행을 했고요. 뭐 어젯밤에도 이제 이 차량을 렌트해서 주행을 했었을 때 굉장히 이제 만족을 했는데, 이 차량도 사실 렌트 여러 번 했었어요. 렌트 여러 번 했었는데 이제 리뷰를 하면서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요. 탈 때마다 계속 조금씩 느껴지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차량도 정말 멋있고 이 제주도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차량의 모습이 너무 이쁘죠. 데일라이트도 딱 스포티한 느낌이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리뷰 1부였고요. A5 리뷰는 이제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